지금부터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스케치업을 이용하여 현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완성된 현지도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 이 치수는 현지도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시한 수치가 있어서 복잡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그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현지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지도는요,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기준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준이 되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수치가 부여되고요. 그 여러 가지 선들이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준선은 요 가로로 이렇게 맨 밑에 되어 있는 선을 첫 번째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성할 때는 요 첫 번째 기준선을 작성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맨 먼저 작성하는 선이죠. 이 선을 작성하게 되고요. 두 번째 기준선은 요 가운데 오는 선이 이제 두 번째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요 두 번째 기준선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작성하게 되고요. 세 번째 기준선은 그 시완부지에 대한 그 측정치와 선들을 작성하게 되는 기준선인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이제 세 번째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주로 그 가로선이 이루어지는 요 위의 측정치들을 주로 다루게 되고요. 두 번째 A2 기준선은 왼쪽에 있는 그 수치라든가 오른쪽에 있는 수치를 기초로 해서 그 선을 그릴 때 이제 기준이 되는 선으로 사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기준선은 요 세 번째 기준선하고 여기 직각이거든요.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직각인데 직각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그 기준이 돼서 수치가 부여되는 수치를 참고를 하는 그런 그 세 번째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작성하기 전에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물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 B부제에도 물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부제에도 이제 C완부제에도 물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G부제에도 이제 물매가 있고요. F부제에도 물매가 있어요. 그래서 요 현지상에 나타내는 물매는 물매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개 부분에 이제 물매가 있어요. 요 물매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 먹금을 넣을 때 물매 표시를 정확히 하고 실제 가공 작업이 이루어져야 실수가 없습니다. 물매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물매를 대표질을 한다든가 또 엉뚱하게 이제 대표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실격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먹금을 넣을 때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고요. 현지도 상에서도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 그런 점에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서 요 그 스케치업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매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요. 요 이제 모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제 이렇게 돌려보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B부지의 물매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B 부재라는 것은 요 노란 부재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제 후면도를 볼 때 보면은 요 가운데 요 우리가 기준선 요게 가운데 기준선 2거든요. 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사를 줬죠. 이렇게 경사를 줘서 왼쪽에도 대패질하고 오른쪽에도 대패질하면서 경사를 주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물매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물매는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이제 시완부재 물매인데, 시완부재도 이제 물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물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패질을 보면은 이제 이쪽 부분을 요 면을 이제 깎아내는 형태가 되거든요. 요것도 깎아내고. 그래서 이 경사를 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지부재도 마찬가지죠. 지부재도 보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이 부분이 이제 대패질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매입니다. F 부재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경사를 줘서 각도를 줘서 이제 대패질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부분에 대해서는 대패질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현지도를 작성할 때 물매 표시를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먹금을 넣을 때 그 부재에다가 물매 부분, 대패질 할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작업을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실제 현지도를 작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이제 새롭게 하나 불려오고요. 이런 새로운 문서에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이 스케일의 어느 정도 크기인데요. 이 크기가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400 이 정도 크기면 괜찮거든요. 500 이 정도 크기로 이제 스케일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하기 전에 그 모델 정보에서 이 단위를 우리가 워낙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지만은 그 단위를 표시할 때 단위 표시 형식, 밀리미터 표시 형식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거 체크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주는 형태를 치수의 글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치수의 글꼴을 제일 작게 8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의 색깔을 좀 더 눈에 띄게 빨간색을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텍스트를 주게 되는데,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글꼴의 크기를 12는 너무 크니까 한 10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청색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한 10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마찬가지로 청색으로 하고요. 요걸 설정하고 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맨 먼저 이제 그리는 선이 이제 기준선 Y이 되겠는데요. 이 스케치업은 에서 그리는 거는
여러 가지 순서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걸 먼저 그리든지 순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실제 작업할 때는 이 그리는 순서, 어떤 부제를 먼저 그려야 될 것이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하는 수작업을 그릴 때는 작업의 순서에 맞게끔 이제 스케치업도 한번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려보면요. 맨 처음에 그린 게 이제 우리가 기준선 완이거든요. 기준선 완은 밑에서 좀 띄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MDF 판에서 그릴 때도 밑에 일정 부분을 띄하기 때문에 한 100 정도를 한번 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띄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그 기준선 2인 경우에는 한 양쪽에 200, 200이니까 한 400 정도 오죠. 그러면 한 400 정도에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선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선이 나오는데 요걸 기초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요 눈금선을 기초로 해서 실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이제 그 A 부제가 4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500 정도 좀 선도는 여유 있게 좀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선을 요게 이제 결국은 기준선 AY죠. 기준선 1이죠. 기준선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2를 그리는데 기준선 2도 마찬가지로 요 기준선 1에서 이제 기준에서 이제 그 측정이 제공되는데 보통 그 A2 부지인 경우도 이제 400이기 때문에 400 표시를 하고 그보다 조금 더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400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400 표시를 하면 이렇게 점선이 찍히죠. 요보다 이제 좀 더 그려주면 되겠죠. 요보다 좀 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기준선 2가 되겠죠. 이제 일단 요거를 이제 두 가지 이제 기준선을 가지고 기준선 2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선들을 그리는데 요 선이 좀 기준선 완이 좀 오른쪽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여유 있게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현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그리는 게 이제 이쪽에 A1 부재인데요. A1 부재를 여기가 두께가 40이기 때문에 40만큼 이렇게 해서 A1 부재의 위치나 선을 이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는 게 이제 A2 부재인데요. A2 부재도 40이거든요. 40이니까 그거는 이제 기준선 2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 20 여기서 20 이렇게 해서 잘못됐네요. 20 그래서 A2 부재의 그 선을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요거의 이제 A1 부재의 두께가 이제 40인 거고요. 요 A2 부재도 이제 두께가 40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렸으면은 이제 맨 먼저 이제 실제 수작업으로 그릴 때는 여기에 철자를 놓고 이제 그려야 되거든요. 이게 현지도를 그릴 때는 이제 정확하게 그 직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쨌든 제일 먼저 그리는 게 이제 우리가 세로선 세로선의 그 위치를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맨 먼저 잡는 게 여기서 A1 부재의 그 길이죠. 여기가 왼쪽에서 200만큼 가고요. 요게 이제 A1 부재 이제 끝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치라는 것은 요 가운데서 여기서 200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는 선이 이제 A1 부재의 창호가 올라가거든요. 그 창호가 올라가는 위치에 우리가 그 창호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라는 게 이제 이 왼쪽에서 여기 왼쪽에서 87만큼 이제 그 위치에 창호가 위치하거든요. 여기에 이 A1 부재 87의 위치만큼 이제 창호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창호가 그 위치. 근데 그러면 창호를 그려주려면 창호의 높이가 있었거든요. 높이는 215거든요. 215만큼 여기서 일단 위치를 정해주고, 요보다 더 크게 이제 실선을 이제 그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창호가 오게 되는데, 창호를 이제 일단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려주려면 여기서 창호의 두께가 우리가 2부재를 말하는 거죠. 2부재니까 50이기 때문에 90만큼. 뭐가 떴네. 50만큼 하고, 이 두 부재의 위치 실선을 이제 그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도를 표시할 때 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수치가 87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요. 또 여기서부터 이까지 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린 선을 기준으로 해서 50만큼 이제 두께를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려줘야 될 게 이제 F부재 때 창호의 그 가운데 받치는 부재의 선인데요. 이게 15거든요. 15. 전체 두께는 30인데 양쪽에 15씩 해서, 이게 이제 가운데 창호를 받치는 가운데 부재를 말하는 거죠. 이 부재의 글을 그려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의 이제 두께가 30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주고요. 이 창호의 폭이 이제 207이거든요. 207이니까 207은 이제 87에서 207을 더하면요. 여기서 이제 290의 위치를 그리면 돼요. 290. 그래서 290의 위치를 그리면 이제 창호의 이제 폭이 나오죠. 요 수치가 여기서부터 그릴 때는 290을 기점해서 이제 그리면 되겠죠. 여기 이제 창호의 이제 그 세로선이 되겠죠. 세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려줘야 되는 게 이제 A부제의 끝, 오른쪽 끝은 이제 다시 200이기 때문에 요 기준선 2에서 200만큼 이렇게 해서 A2부제의 그 끝점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에서 다 끝난 건 아니고 또 꼭 하나가 필요한데요. 나중에 이제 그 D부제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D부제가 결국은 창호에 걸쳐지는 거기 때문에 창호를 눕혔을 때 이제 그 측정치, 다시 말하면 창호의 높이가 되겠죠. 높이. 그게 이제 215인데 215만큼 이제 표시를 해야 D부제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여기 215만큼 표시를 해야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축성치를 보면은 요 가운데 기준선에서 요까지가 이제 20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D부제, D부제의 위치를 이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215. 이런 수치들은 꼭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기준선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정확하게 이렇게 지정해서 기준선 부장을 이제 지정해주고, 이렇게 보면은 이 세로선선은 이제 다 이제 그려진 거거든요. 그려지고 이제 다음에 그릴 것은 요 창호의 계략적인 창호, 우리가 말하면 가로선들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가로선들은 이제 창호의 높이가 215죠. 여기 아까 우리가 표시를 해뒀죠. 215. 요게 이제 창호의 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창호의 그 모양은 요게 되겠습니다. 현 지도의 모양은 요런 형태죠. 이런 형태인데,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이완부제고요. 요 위로 세워져 있는 게 이제 E2부제고 요게 되는데, F하고 G부제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필요한 게 요 FG부제. G부제도 30이거든요. 3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30이죠. 30만큼 이제 표시를 해줘야 이게 이제 G부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제 뭐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 추가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요 이완부제의 두께가 또 50이죠. 여기서 또 50이기 때문에 여기 50. 이렇게 해서 이완부제의 그 위치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요게 요 부분이 이완, 요 부분이 E2, 여기는 이제 G, 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F.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있는데, 여기 장부, 여기 장부라든가 여기 장부들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나중에 이제 마무리해 주도록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창호의 그 전체적인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주는 게 맨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려줘야 되는 게 이제 그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A2 부재인데요. A2 부재가 우리가 그 400이거든요. 400 표시는 여기 돼 있죠. 이렇게 요 부분을 그리면서 요 부분하고 연결되는 그 부재, 다시 말하면 B부재인데 B부재를 그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B부재하고 연결되는 D부재를 그려주는 게 이제 진행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은 대강 한 400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그려주고요. 그러니까 요까지가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이제 A2 부재가 되겠죠. A2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그 B 부재이기 때문에 B 부재를 이렇게 그려주는 작업을 이제 또 진행하게 되겠죠. B 부재는 길이가 얼마냐면은 요 기준선에서 400이거든요. 이것도 400. 선이 좀 짧죠. 선이 충분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 선이 좀 충분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비부재의 두께가, 비부재는 다른 부재하고 달라서 제일 두껍거든요. 70이거든. 70만큼 이제 비부재의 두께를 이제 그려주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70이라는 거죠. 70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비부재의 그 물매라든가 장부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 물매는 그 물매가 40이거든요. 40. 이게 이제 물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매. 요 물매의 그 길이는 40.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비부재는 그 경사를 줘서 이제 절단하게 되는데 그 각도가 45도거든요. 그래서 비부재는 요 꼭대기에서 요 가운데 쪽 여기 연결해주면 45도, 요 각도가 요 밑에 보면 잘못됐네요. 요 각도가 45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절단면이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연결을 해주는 도면을 그려야 절단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딱 절단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비부재의 장부를 이제 숫장부를 그려야 되는데, 숫장부는 요 가운데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30, 숫장부 길이가 30이기 때문에 30만큼 이제 숫장부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장부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장부는 요렇게 요게 이제 그 돌출되는 숫장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부재의 그 작성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하나 필요한 게 요 A2 부재의 그
암장부를 그려야 되는데, 암장부는 부지의 그 옆면에서 12.5만큼 띄고, 또 여기 오른쪽 면에서 12.5만큼 띄어서 장부 숫장부 표시를 해주고 되는데,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결국 15가 나오겠죠. 15. 숫장부의 그 폭이 15입니다. 15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30이고요. 30. 여기 이제 요 가운데가 이제 숫장부가 되고, 숫장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부 표시를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눈금선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눈금선을 좀 안내선을 삭제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부제가 되겠죠. 비부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비부제에 걸쳐지는 이제 D부제를 그려야 되는데, D부제는 여기 꼭 지점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만나는데,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아까 215 있죠. 215. 요게 이제 결국은 창호의 이제 높이가 되는데, 이제 창호의 높이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부재에다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결이 이제 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선을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D부재의 폭이 40이기 때문에 40만큼 이제 폭을 줘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D부재를 그리면 돼. D부재가 마무리 안 되는 게 요 D부재가 걸쳐지는 요 부분이 이제 그 부재가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폭이 이게 요게 결국은 30이죠. 30이기 때문에 요 부분의 폭에 요 D부재가 걸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려놔야죠. 여기까지 이제 30만큼 해서 이렇게 해서 위치를 표시해야 D부재의 절단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절단면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표시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절단이 돼서 되거든요. 이게 이제 D부재를 그린 결과입니다. 그린 결과고요.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그 A1 부재, A2 부재, B부재, D부재. 그런데 이제 C부재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C부재는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기준선 2의 중심선에서 이쪽 C부재의 끝 200의 끝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줘요. 요 C부재의 두께가 30이죠. 30이니까 여기에서 30만큼 이제 그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C부재죠. 우리가 보면은 C2 부재, 정확하게 C2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께 표시를 하려면 이제 여기서 90도를 눈금선을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30, 40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40을 줘야 되는데 30을 줬네. 이게 한번 잘못 그리면은요, 실제 수작업할 때도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배로 더 들기 때문에 실제 신중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40을 줘야 되는데 미세를 받으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제 C2 부재죠. C2 부재고 여기 이제 폭이 아까 그린 거 그냥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40이죠. 그 다음에 C1 부재도 요 가운데에서 A1 부재의 끝 여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폭이 40이죠. 40만큼 폭을 줘서 시와 모델을 이제 그리면 됩니다. 여기를 한번 두께를 측정해 보면은 이렇게 되고 안내선을 삭제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중간중간에 그리면서 정확하게 그렸는지 확인이 필요하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에 그 마주치는 점이 요 점은 정확하게 마주쳐야 되거든요. 요거 하고요. 여기 요 양쪽의 요 점도 이제 요 점 세 점이 정확하게 이제 마주치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거든요. 요 점도 이제 우리가 실제는 여기 디테일하게는 아주 정확하게 마주치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수작업을 그릴 때는 거의 마주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마주치는지 교차하는지 그것을 하나 점검해 보면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잘 그려졌는지 못 그려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리면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치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정확하게 치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441이 나오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부재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440.7이 나오니까 실제 우리가 수작업을 할 때는 한 441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요 그림은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은 요게 C1 부재하고 C2 부재가 만나는 요게 제대로 만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하면 요 양쪽에 요게 이제 만나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요 창호에 G부재 요 조금 만나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요 치수 정확한 요 치수 D부재의 치수가
40.7인데 441로 정확히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측정하면서 이제 그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것에서 잘못되면은 전체적으로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점검하면서 그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까지 이제 그리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시완부재를 이제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시완부재를 시완부재는 요 기준선 여기가 결국은 이제 요게 이제 기준선 3이 되는데요. 기준선 3. 요 기준선 3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을 유지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시완부재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